만약 당신의 아이가 매일 뛰노는 바로 그 땅 밑에 수천 개의 보이지 않는 죽음의 파편이 숨겨져 있다면 상상이나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약 60개국, 축구장 수백만 개 넓이의 땅이 이 끔찍한 현실에 놓여 있으며 매년 수천 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끝나버린 전쟁의 망령이 남긴 또 다른 비극인 지뢰. 그런데 이 절망과 공포로 뒤덮인 땅 한복판에 아시아 동쪽 DMZ의 아픔을 안고 사는 나라.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맨손으로 희망을 캐고 있다는 믿기 힘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과연 그들은 왜 이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도전을 시작한 것이며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운 이 땅에 진정한 기적을 선물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누구도 쉽게 예상치 못했던 감동과 충격의 기록 꼭 끝까지 함께하길 바라봅니다. 그 전에 잠깐 딱 1초만요. 시청하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한국조화 채널의 사연 소개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사랏, 전쟁의 포화가 휩쓸고 간 이 땅, 캄보디아의 재건을 위해 일하고 있는 국가재건위원회 소속입니다. 제게 주어진 가장 무거운 과제는 우리 아이들의 발목을 잡고 미래를 앗아가는 저주, 바로 국토 전역에 암처럼 퍼져 있는 지뢰와 불발탄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토의 약 40%에 해당하는 무려 7,000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광대한 지역이 여전히 지뢰와 불발탄으로 오염되어 있으며 그 수는 최소 400만에서 최대 600만 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 인해 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년 평균 150명에서 200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목숨을 잃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고 있습니다. 수도 프놈펜의 번화가에서 불과 몇 시간 떨어진 시골 마을조차 한때 풍요로웠던 논밭은 이제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죽음의 지대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평화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캄보디아의 경제적 자립과 국민들의 생존이 걸린 향후 수십 년간 수억 달러 이상의 예산과 국제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그야말로 국가의 명운을 건 싸움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여러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들의 도움은 가뭄의 단비처럼 고마웠지만 대부분 단기적인 처방에 그치거나 핵심적인 기술과 노하우는 철저히 그들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지원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그들의 다음 선처만을 기다려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었죠. 마치 날개는 있지만 스스로 나는 법을 잊어버린 새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절대로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스스로 이 땅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안전한 미래를 물려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 제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박한 시대적 요구였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 각국의 지뢰 제거 전문 기술을 보유한 국가와 단체들이 앞다투어 제안서를 보내왔습니다. 과거 이 땅에 깊은 영향을 미쳤던 강대국들부터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까지 제 사무실 책상에는 그들이 제시하는 청사진들이 매일같이 산처럼 쌓여만 갔습니다. 특히 과거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한 서방 국가는 마치 이전에 미흡했던 지원을 만회라도 하려는 듯 매우 공격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 나라의 동남아시아 담당관 미스터 존스는 거의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감언이설을 늘어놓았죠. 사랏 장관님, 저희의 최신 로봇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이라면 캄보디아 전역의 지뢰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지난 5년간 평균 지뢰 제거 성공률은 99.8%에 달하며 작업 속도는 기존 방식 대비 2배 이상 빠릅니다. 물론 현지 기술팀 교육과 장비 현대화 프로그램도 최고 수준으로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와 함께라면 캄보디아는 동남아에서 가장 먼저 지뢰 없는 평화로운 땅이라는 명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의 푸른 눈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가 제시하는 첨단 기술과 화려한 비전은 분명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그 성능을 인정받은 기술이었으니까요. 보고서와 제안서 더미에 파묻혀 고심하던 그때였습니다. 수많은 문서들 사이에 끼어있던 유독 소박해 보이는 한 나라의 제안서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뢰 제거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다른 강대국들의 물량 공세와 화려한 기술 제안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직속 부하이자 전쟁 이후 세대로서 누구보다 조국의 현실을 가슴 아파하며 새로운 기술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젊은 분석가 찬야가
그 제안서를 제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장관님, 한국은 비록 지뢰 제거 분야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단 국가로서 DMZ라는 155마일, 약 249km에 달하는 거대한 지뢰 지대를 수십 년간 직접 관리해 온 특수한 경험과 그 과정에서 축적된 실질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제안서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와 비슷한 아픔을 겪어본 나라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공감과 실질적인 해결책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함보다는 진심을,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을 원하신다면 한국을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찬야의 목소리에는 젊은이다운 열정과 함께 날카로운 통찰력이 빛나고 있었죠.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한국이라는 변수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 복잡하게 얽힌 국제적인 지원 경쟁 속에서 그들이 어떤 다른 해법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 아주 작은 기대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의 미래를 건 이 중대한 선택의 여정은 그렇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제안서에 대한 초기 검토를 마친 후 우리 국가재건위원회는 보다 심층적인 평가를 위해 각국 대표단과의 공식 대면회의 및 현장 실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지뢰의 공포를 종식시키고 국가 재건에 초석을 놓아야 하는 이 중차대한 사업의 파트너를 선정하는 일. 제게는 단순한 국가적 임무를 넘어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아픈 기억과 연결된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하는 절박한 과제였습니다. 제 어린 시절 고향 마을의 푸른 논밭에서 함께 뛰놀던 가장 친한 친구 소티어가 제 눈앞에서 한순간에 폭발과 함께 사라졌던 그날의 기억은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제 심장을 찢는 듯 생생합니다. 그 작은 몸에서 흘러나오던 피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어린 날의 제 무력감,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자 이 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맹세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 공식 회의는 미스터 존슨이 이끄는 서방연합팀과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국제 분쟁 지역에서 성공적인 지뢰 제거 작전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첨단 로봇과 드론, 그리고 AI 기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어떻게 캄보디아의 지뢰 지대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자신들의 방식을 도입할 경우 기존 예상보다 최소 30%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오염된 토지의 99.9%를 안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기술 고문인 드알랭 박사는 그의 발표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했습니다. 장관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미래 기술입니다. 안전과 효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차가운 데이터와 로봇의 움직임 속에서 소티어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과연 저 기술이 내 친구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까? 며칠 후 우리는 대한민국의 박 선생팀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전 제안서 검토에서 느꼈던 것처럼 그들의 발표는 미스터 존슨 팀처럼 화려하거나 현란하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들이 DMZ와 과거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로 진행했던 지뢰 제거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인간 중심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제거 기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저희는 지뢰가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니라 한 가족의 꿈을 앗아가고 한 공동체의 미래를 멈추게 하는 살아있는 공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DMZ에서 얻은 교훈은 제거된 지뢰의 숫자보다 그 땅에서 다시 살아갈 사람들의 숫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정치적 수사나 과장도 없었습니다. 오직 뼈아픈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과 우리와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공감만이 담겨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수십 년 전 소티어의 비극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이 땅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드알랭 박사는 여전히 기술적 효율성 측면에서 의구심을 표했지만 젊은 분석가 찬야는 한국팀의 제안이야말로 우리 캄보디아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을 향하는 기술이라며 강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론적인 검토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곧장 최종 후보 두 팀의 실제 지뢰 제거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 실사 및 시범 사업 지역 방문을 계획했습니다. 먼저 방문한 곳은 존슨 팀이
이미 동남아의 다른 국가에서 운영 중인 대규모 지뢰 제거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미래형 군사 작전 기지를 방불케 했습니다. 육중한 방호복을 입은 소수의 기술자들이 원격으로 조종하는 지뢰 제거 로봇들이 굉음을 내며 땅을 갈아엎고 있었고, 드론이 상공을 쉴 새 없이 오가며 의심 지역을 탐색하고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존슨은 의기양양하게 설명했죠. 보십시오, 장관님. 이것이 바로 21세기형 지뢰 제거 기술입니다. 이 기술력이라면 캄보디아 전역을 정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조금의 과장도 없어 보였고, 그 엄청난 작업 속도와 첨단 기술력은 저와 드알랭 박사를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로봇들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깊은 바퀴 자국과 황폐해진 땅을 보며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소티어가 뛰어놀던 그 푸르른 논밭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우리는 대한민국의 박 선생팀이 캄보디아 국경 근처 실제 지뢰 매설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한 작은 마을에서 진행하는 시범 제거 작업을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존슨 팀의 현장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요란한 기계 소리 대신 금속 탐지기의 단조로운 경고음과 사람들의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죠. 한국팀 대원들은 첨단 로봇 대신 대부분 수작업과 소형 탐지 장비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현지 주민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그들에게 지뢰의 위험성과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설명하고 심지어 제거 작업의 일부 과정에 조심스럽게 참여시키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작업 방식은 분명 더디고 힘겨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원 한 명 한 명의 눈빛에는 기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사명감과 함께 이 땅과 사람들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이 담겨 있었죠. 박 선생은 마치 제 마음을 읽었다는 듯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장관님, 저희 방식이 구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난 수십 년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뢰 지대 중 하나인 DMZ에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뛰어난 장비도 결국 그것을 운영하고 그 땅에서 살아갈 사람의 의지와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지뢰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주민들이 다시 안전하게 두 발로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첨단 기술의 약속보다 더 큰 울림으로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그리고 함께 땀 흘리는 젊은 한국 대원들과 어설프지만 진지하게 그들을 돕는 우리 캄보디아 주민들의 모습에서 소티어가 살아있었다면 보았을 바로 그 희망의 빛을 말입니다. 제 마음속 저울추가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것은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가장 올바른 길,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현장 실사를 통해 그들의 실질적인 기술력과 캄보디아의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를 확인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마지막 결정을 위한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 저들을 이토록 헌신적으로 만드는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이었죠. 미스터 존슨 팀이 보여준 첨단 기술과 효율성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박 선생과 그의 팀원들에게서는 그 이상의 어떤 절실함, 마치 자신들의 운명처럼 이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비장함마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최종 결정을 앞두고 저는 박 선생에게 단독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나 사업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 그리고 그를 움직이는 가장 깊은 곳의 동기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제 요청에 묵묵히 응했고, 우리는 DMZ 인근의 한 작은 평화공원, 과거 치열한 격전지였으나 지금은 고요한 안식처로 변한 곳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박 선생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멀리 보이는 철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념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주 젊었던 시절, 바로 저 DMZ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겪었던 끔찍한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관님, 저는 이곳에서 제 가장 친한 전우를 잃었습니다. 이름은 강철민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해에 입대해서 늘 형제처럼 의지했던 친구였죠.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수색 정찰 임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바로 앞에서 걷던 철민이가 그 친구가 발을 헛디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한 걸음을 내디뎠을 뿐인데
땅속에서 끔찍한 폭음과 함께 모든 것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묻힌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단 한 발의 대인지뢰가 제 친구의 모든 꿈과 미래를 한순간에 앗아간 것입니다. 박 선생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는 애써 눈물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매일 밤 철민이의 마지막 모습을 꿈에서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죠. 왜 하필 그였을까? 왜 우리는 그 지뢰 하나를 미리 찾아내지 못했을까?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전쟁의 상처는 언제까지 이어져야 하는가? 저는 그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 속에서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은 다시는 철민이와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데 제 남은 인생을 바치는 것이라는 것을요. DMZ의 지뢰를 제거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희의 이 아픈 경험과 기술이 혹시라도 세계 다른 곳에서 저희와 같은 고통을 줄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먼저 간 철민이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이자 살아남은 자의 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 담겨있던 그 깊은 슬픔과 강철 같은 의지의 이유를, 그리고 그가 왜 그토록 우리 캄보디아의 아이들과 이 땅의 미래에 절박한 열정을 보였는지를 비로소 온몸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단순한 기술적 지원이나 경제적 원조를 넘어선 진정한 공감과 인간의 바탕을 둔 파트너십이다. 소티어를 잃었던 제 개인적인 아픔과 철민이라는 친구를 잃은 박 선생의 아픔이 국경을 넘어 하나로 이어지는 듯한 강렬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 팀의 제안은 단순한 지뢰 제거 사업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상흔으로 고통받는 한 국가와 그 국민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치유와 재건의 약속이자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류애적인 절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박 선생의 마지막 한마디가 제 심장을 다시 한번 강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함께 우리 캄보디아를 향한 진정한 연대의 열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사라 장관님, 저희는 이 모든 기술과 저희가 DMZ에서 피와 땀으로 체득한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여기 캄보디아의 동료들과 남김없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단순히 지뢰를 제거해드리는 것을 넘어 캄보디아인 스스로 이 땅의 모든 지뢰를 완벽하게 관리하고 제거할 수 있는 기술 자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저희가 모든 것을 지원하고 함께할 것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약속드립니다. 저희는 과거 다른 나라로부터 핵심 기술을 이전받지 못했던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캄보디아에게는 진정한 친구이자 스승이 되어 두 번 다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강인한 토대를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기술력에 대한 깊은 신뢰 위에 이토록 가슴을 울리는 진심과 자립 지원 약속까지 더해지자 제 마음은 더 이상 추호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파트너 선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캄보디아의 상처 입은 과거를 치유하고 소티어와 같은 수많은 아이들의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에게 평화로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대한민국과의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캄보디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팀의 진심과 그들의 제안이 가진 깊이를 확인한 후 제 마음은 이미 하나의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 혼자만의 결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죠. 우리 캄보디아의 미래를 위한 선택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투명하고 정당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으로 대한민국 팀의 최종 제안서와 그들의 실사 결과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다른 경쟁국들의 제안과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가재건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던 날, 저는 단상에 올라 제 평생 가장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그러나 가장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제 최종 의견을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달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여러 나라들의 제안을 검토하고 그들의 실제 역량을 확인하는 힘겨운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어떤 나라는 우리에게 가장 빠른 속도를 약속했고, 어떤 나라는 가장 저렴한 비용을 제시했으며, 또 어떤 나라는 가장 첨단화된 로봇 기술을 자랑했습니다. 모두 훌륭한 제안이었고,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저는 회의장을 가득 메운 긴장된 눈빛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단순히 지뢰를 제거하는 기술을 넘어 우리 캄보디아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우리 스스로 이 땅의 저주를 끊어낼 수 있도록 사람을 키우는 기술을 약속한 나라를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분단의 비극과 전쟁의 상처를 거울 삼아 우리에게 진정한 자립과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함께 걷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 캄보디아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진정한 파트너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제 선언이 끝나자마자 회의장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과거 서방 기술의 우월성을 강조했던 드알랭 박사조차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고 젊은 분석가 찬야는 뜨거운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마침내 조국이 올바른 길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미래에 대한 벅찬 기대감이 서려 있었죠.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모든 고민과 번뇌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후련함과 함께 제 가슴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파트너 선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캄보디아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진정한 주권 국가로 일어서는 위대한 선택이었고 그 선택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며칠 후 수도 프놈펜의 총리실에서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취재진과 외교 사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캄보디아 지뢰 제거 및 국가 재건 사업의 최종 계약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저와 대한민국 팀의 박 선생이 나란히 연단에 올라 우리 캄보디아 정부와 대한민국 간의 포괄적 협력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장내에는 캄보디아의 새로운 미래를 축복하는 듯한 뜨거운 박수갈채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미스터 존슨이 애써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대한민국의 저력에 대한 놀라움과 함께 진정한 승자를 향한 경외심마저 스치는 듯했습니다. 박 선생은 서명 후 단상에 올라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저희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반세기 넘게 DMZ라는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평화를 갈망하며 독자적인 생존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 아픈 경험과 간절한 평화의 염원을 담아 캄보디아 국민 여러분께 진정한 친구이자 형제로서 다가가고자 합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양국의 굳건한 우정과 깊은 신뢰, 그리고 공동 번영을 향한 위대한 약속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과 진심이 캄보디아 땅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험난했던 역경을 이겨낸 자부심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뜨거운 다짐이 교차하며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연설은 장내의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죠. 계약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했던 약속들을 하나하나 현실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신속하고도 강력한 이행 능력은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죠. 마치 오랫동안 이날만을 기다려왔다는 듯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캄보디아의 지형과 기후, 그리고 매설된 지뢰의 특성을 완벽하게 고려한 맞춤형 지뢰 제거 장비들이 한국으로부터 도착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박 선생이 약속했던 캄보디아 지뢰 제거 기술 자립 연구소의 설립이 프놈펜 인근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격스러웠던 것은 우리 캄보디아 전역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젊은 엔지니어와 예비 기술자 약 50여 명이 꿈에 그리던 대한민국 땅을 밟아 DMZ 인근의 특수훈련 시설과 관련 연구기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지뢰 제거 기술 및 안전관리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저에게 한국팀의 가능성을 처음 일깨워 주었던 찬야도 포함되어 있었죠. 화상 통화를 통해 본 그들의 얼굴에는 낯선 환경에 대한 긴장감도 있었지만 조국의 미래를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겠다는 뜨거운 열정과 빛나는 자부심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베테랑 교관들로부터 지뢰 탐지, 안전한 제거 절차, 응급처치, 그리고 제거 후 환경 복원 기술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은 제게 말했죠. 장관님, 저 젊은이들이야말로 캄보디아의 진정한 희망입니다. 저희는 저들에게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과 자립의 의지를 심어주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캄보디아의 광활한 대지 위를 짓누르던 죽음의 공포가 걷히고 그 자리에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 시작할 그 역사적인 순간이 정말
우리 눈앞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 우리 곁에는 진정한 친구이자 든든한 동반자인 대한민국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 낡은 집무실 창밖으로 펼쳐진 프놈펜의 새벽 풍경을 바라볼 때면 이제 더 이상 어둠과 절망 대신 동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떠오르는 찬란한 희망의 태양이 보이는 듯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캄보디아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지뢰 없는 평화로운 땅, 풍요로운 미래의 모습이겠죠.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선물한 것은 단순한 지뢰 제거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캄보디아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당당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뜨거운 자신감과 오랫동안 잊혔던 이 땅의 새로운 활력과 역동성을 불어넣을 강력한 희망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것임을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과거의 어려움을 잊지 않고 이제는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자부심과 함께 따뜻한 희망의 울림으로 오래도록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